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인데요. 아마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는데 오늘 10월 14일은 대체 공휴일로 휴일입니다. 근데 요 내용 뭐 계속 언론에서 많이 얘기도 나왔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2021년 하반기에 좀 변경된 뭐 노무 규정이라든가 이슈, 그다음에 2022년에 이제 변경될 예정인 거 요런 것들 좀 포인트로다가 몇 가지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공휴일이 확대됐다는 요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자료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2021년 하반기 변경 및 주목할 노무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뭐 취업규칙 작성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주가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될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월 지급하는 그 급여 있죠.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셔야 된다. 11월 19일부터는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임금 명세서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다음에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다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법에 따라서 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한번 표를 보여드리는데, 근로자 수에 따라서 필수 노무 규정이 있죠. 여기에 임금 명세서 교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명 이상이면 이런 것들 서류들, 특히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이런 것들 지키셔야 되고, 5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연차 유급 휴가,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이런 것들 지키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10명 넘어가면 취업 규칙, 30명 넘어가면 노사 협의회 규정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근로계약서 포함 내용도 좀 한번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세요. 뭐 소정 근로 시간, 그다음에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근로계약서 안에도 포함이 돼야 되고, 아까 이제 임금 명세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셔서 임금 명세서도 교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바뀌는 것 중에 매년 바뀌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최저임금이 바뀌고, 최저임금은 이미 확정이 돼서 2022년 최저임금이 고시가 됐죠. 다 아시다시피 시급으로 얘기하면 9,160원이고요. 이걸 월 환산액으로 하면 191만 4,440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해 건데요. 2021년 최저임금 안내문인데, 요거는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장으로, 뭐 앞뒤로 프린트하시면 한 장이 되겠죠. 두 장으로 돼 있는데, 요 안내문 쪽 1번부터 질문 1번부터 해서 7번까지인데 요거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8,720원이죠. 근데 요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내년에는 9,160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게 아직까지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에 몇 달 안에는 요 포스터를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최신화시켜서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들어가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업주분들은 뭐 요 안내문이든 아니면 아까 뭐 최저임금 고시된 이 고시문이든 어떤 내용이든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셔야 된다. 만약에 게시를 안 하시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요 점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하고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한 건데, 요 중에 요 가운데 있는 것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좀 확대가 돼서 19년에는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에는 정기상여금의 10%가 초과되는 거,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의 2%가 초과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요 비율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5%, 1%, 24년에는 00에서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가 전부 다 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이 된다. 예,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 공휴일에 대한 부분인데, 요 공휴일이 유급 휴일화가
계속해서 민간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그 다음에 올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가 이제 해당이 된다. 공휴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이 민간 기업도 모두 공휴일날 유급 휴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로자의 법정 휴일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우리가 법정 휴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도요, 공휴일도 이제 유급 휴일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연차까지 이렇게 모두가 다 법적으로 반드시 쉬어야 되는 날로 이렇게 내년 5인 이상 사업장은까지도 모두가 다 바뀌고 있다. 다만 이제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공휴일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빨간 날, 쉬는 날, 휴일 이렇게 알고 계신데,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휴일은 신정부터 성탄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게 원래는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만 쉬는 날이었는데, 이게 민간으로 확대됐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요. 요게 전부 다 민간 기업들에도 이게 유급 휴일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공휴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좀 확대가 됐어. 이미 2021년 8월 4일에 이제 적용이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하고 겹치게 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대체 공휴일로 해서 하루 더 휴일을 주는 그런 제도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좀 확대가 돼서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4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월 4일에 원래는 이제 어제가 개천절이었죠. 개천절 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까지 쉬는 대체 공휴일로 확대가 됐다.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이 공휴일 관련돼 있는 게 유급 휴일로 적용이 돼 있죠. 근데 내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이 공휴일에 관한 이 관련돼 있는 규정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내년 3월 1일이나 혹시 뭐 광복절, 올해 광복절도 또 16일 날 쉬었죠. 그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모두 해당이 된다면, 내년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날 또 대체 공휴일로 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적용이 됐다. 공휴일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또 바뀐 것 중에 52시간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2018년 7월에 300인 이상 적용이었고요. 2020년 1월에 50인 이상이고요. 2021년 7월에 5인 이상 사업장에 52시간제가 적용이 된다. 52시간제로 가면 법정 근로일인 우리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총 합치면 일주일에 40시간, 거기에 연장을 할 수 있는 12시간,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조금 좀 약간 유예라고 봐야 되나요? 약간 이제 합의가 있으면 특별 연장 근로를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일부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52시간 이상을 일을 시키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넣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2019년 7월 16일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혹시 사업주분들 영상 보고 계시면 그때 본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10인 이상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취업규칙 안에 이 내용 넣으셨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 있는 내용, 금지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취업규칙 샘플, 표준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들어가시면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2021년 하반기, 그 다음에 2022년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10월 14일, 며칠 안 남았죠? 10월 14일부터 뭐가 시행이 되냐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그 다음에 피해 근로자 보호, 그 다음에 가해 근로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괴롭힘을 직접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내용까지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법정 의무교육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이 됐지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라. 안 하면 뭐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의무 교육을 하실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하시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가능하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 의무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소규모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좀 위주로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이 되시는 업장이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IT 쪽은 산업안전보건하고 관계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식당이라든가 뭐 보건 관련돼 있는 업종 이런 데들은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또 분기별로 또 실시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법정 업무 교육 이렇게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해두시면 이 보십시오. 과태료가 뭐 500만 원, 그다음에 이거 뭐 안 하시면 과징금 부여되고요.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서류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자그만 좀 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하면 성희롱 예방 교육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2021년 하반기에 좀 변경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무 이슈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이 10월 4일입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 8월 4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적용이 돼서 오늘도 아마 휴일로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뭐 그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반기 그다음에 2022년 상반기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그런 노동법 이슈, 노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최 대표 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